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네, 포스코 퓨처M이고요. 오늘 주가 좀 많이 밀렸죠? 5.4%. 낙폭이 다시 한번 좀 크게 나왔는데, 아무래도 지난주에 그 지지를 해주던 44만원 구간을 이탈을 시키고, 이제는 아래쪽으로 폭이 이제 열려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었죠. 왜냐면, 지지 구간을 쭉 지켜주다가 밑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는 건 이제 이 캔들의 시가라인 부근까지도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.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제 41만원, 42만원 이 가격까지 올 가능성이 높아졌다, 그런 식으로 코멘트를 드렸는데 굉장히 빨리 오고 있습니다. 월요일에도 제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코멘트 드렸지만 오늘 역시나 다시 한 번 더 좀 빠르게 내려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고요. 뭐 비단 포스코 퓨처엠 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장 내에 대부분에 위치한 종목들이 오늘 비슷한 움직임을 좀 보여줬습니다.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. 누르시고요.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남겨주세요. 저희가 안내드리는 무료 종목들 보내드리니까. 지금 시장이 그냥 너무나 어렵죠. 굉장히 어려운 시장인데 이럴 때 기본적으로 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단기 매매를 일단 하긴 해야 됩니다. 지금 시장에서 강한 종목들로 매매를 하고요. 그 다음에 뭐 수익이 나지 않겠습니까? 그러면 이 수익들로 기존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좀 마이너스가 적은 애들, 그런 애들 비중을 좀 줄여가지고 저점 구간에서 내가 다시 한번 그 일정 비중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 현금을 계속적으로 마련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런 시기에 내가 기존에 매수한 종목이 막 박살이 난다라고 해가지고 손 놓고 계시면 안 되고, 오히려 더 바쁘게 움직이면은 시장이 얼추 좀 저점 구간을 잡아줄 때, 그때 이제 위에 있는 애들은 계속 내려올 거니까 폭이 더 커질 거 아니에요. 그러면 밑에서는 매수를 해야죠. 저점 구간에 오면은. 그래서 이때 반등 나오는 거,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물려있는 게 또 반등이 나오니까 손실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 밸런스를 최대한 좀 맞춰 나가야 됩니다. 시장 반등을 노리고 그런 포지션을 미리 좀 준비해야 된다는 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. 지금 이제 이러면 이게 추세 라인이 올라오는 거를 안 기다렸거든요.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제가 여기서 횡보가 되면은 요 뒷라인을 이런 식으로 만나는 구간이 발생이 될 거다. 근데 이거를 기다리지 않고 여기에서 그냥 밑으로 내려 꽂았습니다. 이제 하단으로 40만원, 그 다음에 앞에 구간과 같은 이런 움직임을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음봉이 한번 나왔다가 다시 한번 양봉의 흐름으로 반등을 보여주는, 아마 이런 뭐 지지라인이나 하단 추세라인이나 이런 것들 한 번은 깨는 액션을 보여줍니다. 그래야 더 큰 어떤 투매 같은 혹은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더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만 보고 있는 건 아닐 거란 말이죠. 그쵸? 대부분의 그 차트를 보는 분들이 이런 반등을 기대하고 있을 건데,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흐름을 좀 잡아주고,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이런 라인이 나오면은 그 뒤에 어떤 식으로 움직임이 나오냐면 앞에처럼 좀 지루한 구간들이 만들어집니다. 이 라인을 잡고 39만원과 41만원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횡보를 시켜주는 게 제가 볼 때 지금 나올 수 있는 그 시나리오 중에선 가장 괜찮을 것 같아요.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추가로 낙폭이 더 열려가지고 밑으로 음봉들이 더 이런 식으로 나와준다? 이러면 계속적으로 그 공매도에 대한 압박이 들어올 수 있고, 또 나중에 주가가 반등을 보여줄 때 이런 라운드 피겨 가격을 뚫는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. 그럼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. 웬만하면은 좀 정석적인 구간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게 중요해요.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39만원까지는 이게 한번 빵 떨어질 때 내가 여기에서 그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걸린다라고 해도 딱 떨어질 때 밑으로 좀 내려갔다가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잖아요. 뭐 트램펄린 같은 거 이런 거를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내려오는 속도가 빨라서 바로 해당 가격에 브레이크가 걸리기는 힘들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락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후에는 좀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, 오히려 오늘 반도체 쪽에서 반등이 나왔거든요. 근데 반도체도 제 관점에서는 막 고점 라인을 뚫어 준다거나 이러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. 확실히
이 시장이 중국 경제 이슈에 요즘에 하나둘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, 이런 것들은 심리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그 심리에 많이 제한을 줄 수 있거든요. 미국 시장이 이전에는 그 중국 이슈에 반응을 크게 안 했는데 이번 주부터는 중국 이슈에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. 이런 거는 우리가 그냥 뭐 흘려 넘겨서는 안 되는 그런 데이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. 다만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 중국은 전기차 시장을 거의 따로 이제 갖고 있잖아요. 물론 우리나라도 중국 기업들이랑 합작 법인 이런 거 많이 세워가지고 협업을 많이 하긴 하지만 전반적인 이제 업종에 대한 분위기는 그 중국 쪽의 어떤 그 경제 약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, 2차전지 기업들한테는 좀 저는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구간들을 좀 버티면은 나중에 주가가 좀 반등의 움직임을 가져갈 때 그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모멘텀들은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물론 중국 경기가 무너진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거는 시장에 주는 데미지가 크긴 클 겁니다.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. 그렇지만 2차전지한테는 마냥 엄청나게 불리한 포지션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. 오히려 다른 업종들, 뭐 기본적으로 경기 민감주에 편입이 되어 있는 뭐 반도체나 정유, 화학, 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아마 리오프닝 쪽도 이런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와주면은 좀 심리가 좀 꺾이는 흐름들이 나와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 드릴 때도 리오프닝 쪽은 아마 중국 이슈 때문에 좀 더 봐야 될 것 같다라고 했고, 그리고 또 너무 빨리 올려줬거든요. 물론 정말 뭐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심리적인 부분들이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이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오늘 뭐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 그 그룹주들이 공매도가 좀 심하긴 하더라고요.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9%밖에 안 되거든요. 9%밖에 안 되는데 영향이 아예 없다라고 보기엔 좀 힘들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 이 정도의 그 공매도 비율이 잡히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문제는 지금은 공매도가 걸리고 음봉이 나오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어차피 공매도 안 걸린 종목들도 똑같이 낙폭을 보여줬거든요. 그냥 시장의 분위기. 지금 호재보다는 악재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심리를 좀 많이 제한하는 것 같고,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41만원과 39만원 구간에서 좀 돌려나가는 그 움직임이 나와주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여기 지금 보면은 기관이랑 뭐 외국인의 빨간불이 좀 들어오고 있긴 한데 어쨌든 오늘 연기금은 매도를 했고요. 투신도 매도했고 보험도 매도했고 결국 금투랑 사모펀드 빼면은 매수 주체가 없죠. 외국인 매수량도 굉장히 좀 제한적이었고, 이게 개인 매도가 찍히는 거는 괜찮아요. 근데 오늘 개인 매도가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밀리지 않았습니까? 이 위에 보면은 키움이 매수예요. 21,000주 매수입니다. 이거는 여기에 지금 개인 파란불 들어와 있는 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. 오늘 여기에 찍힌 이 파란불을 만든 개인 주체 안에 아마 앞구간의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친 그런 애들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. 연기금이랑 뭐 보험 투신이 이 정도로 팔았다라고 해도 오늘과 같은 포지션이 나오면은 주가가 5%까지는 아니어도 한 마이너스 1%? 마이너스 2%? 이 정도 낙폭만 보여주면 되거든요. 근데 그런 흐름이 나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확실히 심리적인 영향. 그 다음에 오늘 키움 쪽에는 매수가 들어오고 미래에셋도 1대1이죠.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오늘 이 포스코 퓨처엠의 개인은 매수 포지션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 기관 매도한 게 주가 낙폭에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, 아직까지 뭐 물을 탄다거나 빠른 대응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이르다. 여전히 이른 감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. 차트가 저점 구간에 왔다라고 해도 이런 데서 반등 빨리 안 보여주거든요. 충분히 흐름이 잡히는 거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, 또 시장 지금 대내외적으로 악재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하면서 접근을 하는 게 저는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에요.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지금 시장에서 어차피 움직이는 거 다 테마주입니다. 테마 종목들 매매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최대한 매매해가지고 수익 나면은 기존에 있는 그 종목들 일부 매도해가지고 현금 비중 계속적으로 늘려주셔야 됩니다. 그래야
이게 우리가 저점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시기가 올 때 뭘 할 수가 있겠죠. 그냥 저점이네요, 반등 나올 수 있겠습니다 해가지고 내가 매수 한 56만원 했는데 그냥 저점부터 반등 기다린다? 이러면 지수가 올라가는 타이밍에도 아무것도 못해요. 이때 수익을 못 보면은 그냥 이 시간 통째로 날리는 거거든요. 이런 것들은 최대한으로 좀 고려를 해가지고 내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시장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에 대한 대비해놓고, 올라가면은 그냥 기존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갈 거니까 딱히 크게 대응을 할 건 없겠죠. 그렇지만 신규 매수를 통해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가격적인 부분, 메리트, 그거를 좀 이용을 해야죠. 시장은 늘 빠지는 구간이 나와요. 근데 그 빠지는 구간에 내가 이제 타이밍 맞춰가지고 얼마나 많은 종목들을 또 밑에서 매수해가지고 반등을 가져가느냐, 그게 성적에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거든요, 계좌 성적표에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. 그리고 2차전지는 조정이 좀 빨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흐름을 좀 빨리 잡아줄 수도 있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차라리 맞을 것 같아요. 어차피 주가는 많이 내려올 만큼 내려왔으니까요. 속도 조절 만 해주시면 저는 될 것 같습니다.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.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시고 포스코 퓨처에 남겨주셔서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그 종목들 매매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거 현금으로 좀 미리 준비를 해놓는 그런 대응이 지금 굉장히 또 나중에 힘이 되지 않을까, 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